letting you in. Take a look at you and start to lose my balance. What am I falling into? This feels like something. 지난 1월 말 출시된 파나소닉 루믹스 S5 마크 2입니다. 약 3년 만에 돌아온 S5의 후속 모델이고요. 파나소닉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죠.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핫이슈, 핫바디. 왜 핫바디였을까? 왜 핫이슈였을까? 상면 위상차 AF. 루믹스 카메라 최초로 하이브리드 AF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번 루믹스 S5 마크 2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루믹스의 아픈 손가락은 자동 초점 AF였습니다. 파나소닉은 꽤 오랜 시간 콘트라스트 검출 방식만을 고집해 왔거든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만으로 이전까지 AF 성능을 꾸준히 성장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깁스를 뜯어내고 붕대로 휘어감고 그리고 밴드만 붙인 상태까지 나아졌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유저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았다고 보는데 제 경우에는 이전 모델인 S5 AF 성능에 그렇게 큰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계속 좋아지고 있었던 건 맞으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이거 쓴다. 왜? 그만큼 AF 외에 강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브랜드 기변이 좀 힘들었어요. 특히 S5 경우 이전에 출시됐던 같은 풀프레임 카메라인 S1, S1H와 비교했을 때 이미지 품질 차가 그리 크지 않으면서도 AF는 개 중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게다가 훨씬 작았고 가벼웠죠.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사용했던 바디이기도 합니다. 그런 S5 후속 모델, 거기에 하이브리드 AF가 적용됐다? 파나소닉에게도 그럴 수 있겠지만 유저들에게도, 루믹스 유저들에게도 꽤나 기념비적인 그런 바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혁신과도 같죠. 뒤늦은 혁신. 좀 늦었어요. 빨리빨리 해줬었어야지. 이전 대비 바디 부피는 더 커졌어요. 머리부에 방열팬이 들어가면서 부피가 더 커졌죠. 줄였던 카메라의 부피를 다시 키우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방열팬은 고해상도 및 장시간 비디오 촬영, 보다 많은 수의 연사 촬영을 위함입니다. 찍어낼 수 있는 동영상 해상도는 최대 6K로 올라갔고요. 연사 매수는 전자 셔터 기준 약 30매로 이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립부도 깊어졌어요. 단순히 더 깊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러버 패드가 조금 더 도톰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단단함보다는 푹신푹신하죠. 편합니다. 이래야지. 이 정도 도톰함은 있어야지. 언박싱 때도 말씀드렸는데 스트랩 고리 회전형이 아니라 고정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스트랩 사용 시 고리 마찰로 인한 소음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변화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짐벌을 활용할 때 더 좋았습니다. 제품 우측 고리 하나가 바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짐벌 활용 시 보다 매끄러운 설치가 가능해졌어요. 밸런스 잡기가 더 쉬워졌죠. 이것 때문에 짐벌 하나를 제가 또 샀어요. 똑같은 제조사 작은 버전으로. 근데 와이프한테 비밀인데요. 괜히 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도 될 것 같아 짐벌. 조이스틱 개선됐습니다. 총 8방향으로 이 초점 위치 조정이 가능해졌어요. 이거는 저도 쓰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뷰파인더 368만 화소로 이전보다 사양 올라갔습니다. 이어컵 사이즈도 더 커졌고요. 뷰파인더는 확실히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컵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근접 센서, 요게 하단에서 상단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작동 방지를 위한 변화라고 하던데 요거는 체감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하자면은 디스플레이요. 이번에도 역시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근데 뭐가 아쉽냐? 184만 화소 이전과 똑같습니다. 신제품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카메라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면 어땠을까? 물론 타사의 스탠다드 바디들과 비교하면 절대 꿀리는 사양은 아닙니다. 평균 대비 화소수도 더 높고 밝기도 더 밝아요. 물론 이보다 더 높은 사양의 디스플레이를 지닌 200만원대 카메라 있습니다. 그거는 스위블이 아니에요.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는 솔직히 영상 찍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그냥 카메라에 치렁치렁 다는 게 이제 좀 싫어. 무겁게 못 다니겠어요 이제.
돌아와서 듀얼 SD 카드 슬롯입니다. 보급기가 아니라면 보통 2개를 주죠. 근데 이전 모델과는 달리 둘 다 UHS-2를 대응합니다. 더 빠른 메모리를 2개 다 지원한다는 거죠. 반가운 변화입니다. 근데 더 반가운 게 있어요. 풀사이즈 HDMI. 이전 S5는 미니였습니다. 루믹스다운 회기라고 볼 수 있죠. 요거는 배터리 규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역시 구형, 그러니까 GH 시리즈 배터리는 호환되지 않고요. 배터리 수명은 정지 사진 기준 약 370매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방열팬 그리고 더 개선된 높아진 뷰파인더 사양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즘 뭐 그래요. 뭐 이런저런 옵션 붙이면 배터리 수명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물론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에 따른 뭐 큰 불편함은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배터리는 많으면 좋습니다. 진짜 사람이 여유로워져요. 너그러워져. 조만간 한 20개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USB-C 젠 1에서 젠 2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더 빨라졌죠. 전송 속도나든지 뭐 그런 것들이. 충전 속도도 더 빨라졌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는 변화점은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우측 상단 다이얼이 조금 작아졌다는 거, 실사용에 뭐 큰 그 체감 차는 없고요. 별로 변한 거 없는 것 같지만 진짜 많이 변했어요. 생각보다. 저는 루믹스 S 시리즈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생겼어. 조작계는 편하고 다이얼 유연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편합니다. 제가 타사 제품들을 안 써본 건 아니잖아요. 두루두루 나름 다 써봤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쓰다 보면은 늘 루믹스 카메라가 생각이 나요. 당연히 이제 브랜드별, 카메라별 장단은 다 있는데 이 외적으로 주는 편의성은 저는 루믹스가 상당히 좀 우위에 있는 그런 바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늘 루믹스는 더 크고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카메라 자체가. 파나소닉의 색감이라는 것은 참 뭐랄까 참 마음에 들어. 내 취향이야. 약 2,420만 화소 풀프레임 BSI CMOS 센서 탑재. 화소수는 이전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최상면 위상차 AF 센서를 탑재함으로써 이전 대비 아주 큰 변화를 꾀했죠. 타사 경우 스탠다드 모델을 더 높은 화소수로 올려친 것을 감안하면 이게 마냥 새롭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루믹스에 드디어 이 위상차 AF가 곁들여졌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반가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이번에도 새로운 비너스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매번 새롭다고 하는데 이전 대비 어떤 것들이 새로워졌는지 상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늘 그래왔죠. 다만 이번 이미지 엔진은 L-스퀘어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차세대 GPU가 들어간 거죠. 라이카, 파나소닉 공동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설명을 곁들이면 사진과 영상의 이미지 디테일을 한 차원 끌어올리고 더 빠른 AF 성능 및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갖게 됐다 이겁니다. 이미지 품질에 대해서는 후수를 하겠습니다. 네, 차이가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손떨림이 없는 렌즈로 이 정도를 한다? 오졌군. 루믹스 카메라의 강점 중 하나는 흔들림 보정에 있습니다. 우측, 바디, 이미지 스테빌리제이션은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요. 역시 렌즈와 함께하는 듀얼 IS2 기술을 통해 최대 6.5 스톱의 보정 효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전과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파나소닉은 이 액티브 IS라는 기술을 추가했습니다. 요약하면 흔들림 보정 폭을 넓혀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유저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저는 오피셜 설명대로 그냥 말씀드린 거고, 체감차는 꽤 커요. 그러니까 뛸 때는 사실 이게 뭐 아무리 좋아도 결국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정성껏 걸으면서 얘를 들고 이렇게 딱 가면은 거의 짐벌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짐벌을 괜히 샀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짐벌이 있어도 갖고 뛰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버리면. 여기에 원래 있었던 이 EIS, 그러니까 전자식 손떨림 보정까지 곁들이면은 진짜 재밌는 그림이 나오죠. 물론 EIS는 크롭이 발생해요. 손떨림 보정 능력은 진짜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더 안정된 그런 비디오를 녹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낮은 셔터 스피드 속에서도 안정적인 이미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카메라를 선택할 때 이 손떨림 방지, 흔들림 방지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급형 카메라를 좀 되도록이면 구입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카메라 이제 끝 나누기를 할 때, 그때 좀 가장 많이 만지는, 타협을 보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흔들림 보정 능력은 좀 중요해요. 그만큼. AF 이야기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AF가 적용된 루믹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 대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큰 폭으로 향상됐습니다. 최대 779개의 위상차 AF 포인트, 315개의 콘트라스트 AF 포인트. 이전 S5 AF 포인트 개수가 225개였습니다. 이미 AF 포인트만으로도 훨씬 우월해진 상태예요. 그만큼 넓고 정교한 AF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이전보다 정확해진 피사체 검출 능력은 진짜 보고 있으면 믿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이게 루믹스라고?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야 AF다운 AF를 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뛰쳐나가는 어린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담아내는 것도, 쥐도새도 모르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빠르게 잡아내는 것도,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는 아저씨의 모습도, 여튼 7명의 관객을 위해 열심히 춤을 추는 인형탈 댄서를 잡는 것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비누방울도 잡아요. 분명 누군가는 저게 뭐 대수인가? 뭐 새로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루믹스를 안 써보았을 수도 있죠. 그잖아요. 저도 핫셀블라드 안 써봤고 라이카 안 써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디까지 뭔가를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요. 이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 이전 루믹스 카메라들은 조금 버거워했어요. 물론 이전 S5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 중에서 제일 나았지만 2017년 출시됐던 GH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대에 올려두고 찍을 때 정면에 있는 피사체를 아무 이유 없이 놓치기도 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좀 주기적으로 해주면서 진짜 엄청 많이 좋아졌는데 초기에는 그랬어요. 물론 이번 S5 마크2 역시 당장 완벽에 가까운 AF를 갖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수해요. 종종 합니다. 렌즈에 따라 다른데 제가 이번에 망원 줌 렌즈를 좀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간헐적으로 벙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런 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루믹스 유저이기 때문에. 관행입니다. 점점 이제 완벽에 가깝게 만드는 게 파나소닉입니다. 제가 뭐 루믹스 유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대하게 평가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전 루믹스의 그 신제품 초기 모습과는 또 많이 달라요. 시작점이 이 정도면은 진짜 눈물 나죠. 저는 그냥 이 위상차 AF가 적용됐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이 사용하는 내내 되게 들뜬 기분이었어요. 되게 신났고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저는 AF 알고리즘이 좀 더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물과 동물 추적밖에 없어요. 사람의 얼굴, 눈, 그리고 동물. 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 감지도 있고 동물의 눈을 뭐 감지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옵션이.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파나소닉은 그런 알고리즘들을 좀 추가해서 루믹스만의 또 다른 또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AF까지 좋아. 이걸 어쩜 좋니? 와, 진짜 옛날 같았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S5 마크2에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AF였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게 보질 않았어요. 왜? 이전 S5에서 그 나머지 것들이 너무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퉁치고 넘어가면 너무 또 무성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 엔진과 더 정교해진 AF를 갖게 되면서 고속 연사 촬영에도 꽤나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AFC 기준 7매, AFS 기준 최대 9매로 동급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충분히 양호한 편입니다. 더불어 전자식 셔터 기준으로 최대 30매 연사를 지원하게 됐어요. 이거는 고무적인 변화죠. 그런데 이 제품도 사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들께는 아쉬운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연사 촬영으로 기록되는 이미지 컬러 심도는 12비트로 제한됩니다. 정지 사진만 14비트예요. 근데 이제 제 경우에는 뭐 지난 카메라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신경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중점적으로 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일반적인 용도로는 12비트, 14비트 이미지의 그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어요. 물론 차이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차이 있죠. 자,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어느 게 14비트일까요? 둘 중에 하나, 50%입니다. 맞춰보세요. 오른쪽이 14비트입니다. 맞추셨나요? 구별하기 어려우실 텐데. 물론 후보정을 하다 보면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저는 이 정도로 사진을 보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상업 사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이런 옵션은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200만 원짜리 바디를 사용할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듀얼 네이티브 ISO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고감도 저노이즈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인데요. 자주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세팅마다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촬영 시 브이로그 프로파일 경우에는 임계값이 ISO 4000이에요. ISO 4000부터 고감도 회로가 작동되고 그대로 노이즈를 억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과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옵션에 듀얼 네이티브 ISO 설정 항목이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이전 S5에서는 없었죠. 근데 어차피 자동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감도 샷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ISO 몇일까요? 좀 티가 안 나나요? 살짝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ISO 12800입니다. 역시 망원 줌렌즈로 촬영했고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노이즈가 아주 이쁘게 껴있죠? 이게 왜 나쁘지 않은 것을 확신하냐면 제가 최근에 타사 카메라를 다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제품은 출시 시기가 이보다 많이 앞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비교는 아닙니다. 이전 S5랑 비교했을 때 노이즈 제어력은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루믹스 S 시리즈들이 다 그랬는데요. 생각보다 발색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 포 서드 때는 이렇게까지 좀 튀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진득한 건 있었지만 색이 통통 튄다는 느낌은 없었죠. 근데 확실히 S 시리즈부터는 좀 색역이 약간 좀 넓어졌다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색을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 있어요. 최근 출시된 200만 원대 카메라라면 관용도가 다 높습니다. 보정 관용도가. 기본적으로 표현력들이 다 좋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루믹스 S 시리즈는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흡수력이 정말 좋은 이미지를 뽑아내요.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살짝 오버해서 보정을 해도 이질감이 크게 없습니다. AF 성능이 비록 가난했지만 루믹스를 고집했던 이유가 저는 이런 이미지 퀄리티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다른 브랜드로 이동을 못한 게 아니고요. 진짜 이 느낌 때문에 포기를 못한 거예요. 물론 라이카는 돈이 없어서 못 산 건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고해상도 사진 촬영 지원합니다. 정확히 고해상도 모드죠. 여러 장의 이미지를 촬영, 합성해서 약 9,600만 화소의 이미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해상도 모드는 좀 재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담아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적인 이미지를 기록할 때 좋아요. 아무래도 여러 장의 이미지를 찍어서 합성하는 거니까요. 저건 진짜 좀 거하게 좀 남기고 싶다. 그럴 때는 고해상도 모드로 돌려서, 여기 바로 있어요. 돌려서
촬영을 하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루믹스의 그 느낌, 이런 색감, 강점들은 거의 그대로 영상 쪽으로 넘어갑니다. 늘 그래왔던 사진기보다는 영상기로서 이 동급 대비 꽤나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왔어요. 먼저 이전과는 다르게 가능한 레코딩 최대 해상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최대 6K 30프레임, 422 10비트,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C4K 422 10비트 60프레임 모두 지원합니다. 물론 60프레임 이상의 영상은 얄짤없이 APS-C 타입으로 크롭됩니다. 슬로우 촬영도 마찬가지예요. 크롭돼요. 그리고 6K 같은 경우에는 비트레이트가 200Mbps 밖에 되지 않아요. 200mbps. 덕분에 SD카드 용량 압박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좀 짜릿한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단지 해상도만 높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비트레이트도 중요하죠. 6K 해상도에 200mbps면 굉장히 라이트한 겁니다.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코덱은 진짜 여전히 많아요.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사용하는 코덱은 정해져 있습니다. 쓰던 것만 쓰잖아요. 솔직히 기능 되게 여러 가지 있어도. 저만 그래요? 브이로그 픽처 프로파일 기준 최대 14스톱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전과 다름없습니다. 모든 영상 소스는 실제로 제가 늘 사용하는 세팅으로 설정한 후에 촬영했고요. 모두 브이로그입니다. 보정 관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나만의 색을 지닌 영상을 만들기에 결코 어렵지 않아요. 어느 유저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영상 보고 루믹스 카메라를 구매했는데 네가 말하는 것처럼 보정을 하는 게 쉽지 않더라.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인터넷에 조금만 뒤져보면 다 나오는 게 컬러 그레이딩 광자다. 그리고 루믹스 시리즈 럿은 차고 넘친다.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만져보면 왜 루믹스의 결과물이 가공이 쉬운지 재밌는지 알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뤄봤던 브랜드별 카메라의 그 로그 감마 촬영 중에서 파나소닉의 브이로그가 제일 다루기 쉬웠습니다. 카메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느낌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오디오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정확히 어떤 차이를 내는지 어떤 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짧게 두 개의 영상 클립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루믹스고요. 하나는 최근에 제가 다뤘던 카메라예요. 누가 더 낫다 이런 걸 따지고자 넣은 건 아닙니다. 두 가지 다 매력적이거든요. 두 제품 모두 세부 설정은 모두 건드리지 않았고요. 로그 촬영입니다. ISO는 12800. 어떤 게 S5 마크 2일까요? 맞춰보십시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뭔지 딱 아실 거예요. 왼쪽이 S5 마크 2입니다. 기본적으로 파나소닉이 어떤 느낌의 이미지를 추구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이거는 개인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좋다 이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주변 지인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후티지 영상들을 좀 자주 보고 당신이 만들고 싶은 영상의 느낌에 따라서 브랜드를 선택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S5 마크 2는 이전과는 다르게 또 새로운 무기 하나를 또 들고 있습니다. 무제한 레코딩. 어떤 포맷에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버히팅. 과열로 인한 촬영 중단 없습니다. 바디는 뜨겁기는커녕 미지근했습니다. 이전 S5도 오버히팅은 경험할 수 없었는데요. 녹화 제한 시간은 있었거든요. 422 10비트 기준으로. 근데 이게 이제 방열펜을 넣어줌으로써 그런 제약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S5 그리고 S1H인데 S1H 빼고 얘네 둘은 전부 다 지금 이 포맷으로 이 코덱으로는 녹화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30분마다 다시 가서 셔터를 눌러. 그저 이제 버튼 하나 더 누르는 차이지만 시간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강점이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방열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패스트, 노멀, 슬로우 뭐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토 2로 놓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댓글로.
방열팬이 있으면은 뭐 영상을 찍는데 소음이 들어갈 수도 있다. 제가 S1H GH6 방열팬 들어간 거 다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연속적으로 촬영해도 지금 이거 촬영하는 것도 거의 1시간이 넘었는데 1시간 반 넘었어요 지금. 조용합니다. 들리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고속으로 하겠습니다. 패스트. S5 II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이전과 이미지 품질 차이가 큰가? 컬러는 좀 더 풍성해졌고요. 좀 더 진해졌습니다. 오토 화이트 밸런스는 보다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러나 서로 간의 이 톤 매칭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격차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AF랑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기변의 가치는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상 대부분의 것들은 변화합니다. 저도 그렇죠. 몇 년 전까지는 루믹스 카메라 시스템이 제게는 세상 제일 편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최근 이 타사 카메라들의 아주 공격적인 또 유저 친화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내부 UI 디자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초기 공장 세팅 값은 이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기 구동 시 대부분의 옵션들이 다 꺼져 있거든요. 이거는 이전 루믹스부터 계속 그래왔어요. 원래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이제 AF였잖아요. 근데 그 AF가 박스에서 꺼내서 딱 틀자마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옵션에 가서 제가 건드려줬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유연하게, 친절하게 풀어내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루믹스 카메라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왜 맛있는 제품인지, 왜 재밌는 카메라인지 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쉬운 바디는 아니지만 좀 적응하면 되게 재밌는 카메라예요. 겉보기에 머리통만 더 커진 것 같지만 하드웨어적으로도 정말 크게 진화한 S5 마크 II였습니다. 루믹스 유저라면 좀 반할 수밖에 없는 좀 비약적으로 성장한 AF 성능, 보다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화이트 밸런스, 살짝 더 풍성하고 진득해진 색감, 최대 6K 레코딩을 비롯 무제한 레코딩까지.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말을 쓰고는 합니다. 아우가 역시 형만 못하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아우가 압도적으로 잘해줬습니다. 이전에 S5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그때도 저는 좀 팀킬 바디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 녀석은 형을 죽였네요. 확실하게 죽였습니다. 약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제품을 사용하면서 결코 아쉬웠던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좀 기다리다 포기했던 위상차 AF 도입은 그 모든 아쉬움들을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록 존버한 코인은 떡락했지만 카메라는 떡상했습니다. 제 인생 최대 업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장 느꼈던 아쉬운 점들은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로 대부분 다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루믹스의 거의 룰입니다. 룰. 성장형 카메라. 성장 카메라. 근데 이 정도면, 시작이 이 정도면 진짜 좋은 거예요. 이전에 루믹스 카메라들의 그 결을 완전히 그냥 벗어 던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위상차 AF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로 지금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10점 만점에 9점 주겠습니다. 정말 맛있었고 정말 재밌게. 내가 솔직히 GH5 250만 원 주고 샀을 때는 맞을 거예요. 한 40만 원인가 주고 샀으니까 조금 납득하기 좀 어려웠거든. 근데 이 친구의 250만 원 납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거는 600mm 망원 렌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들었어요. 처음으로. 이전까지는 딱히 이게 필요를 못 느꼈는데, 그리고 아마 그 600mm 렌즈가 있어도 전 평소에는 쓰지는 않을 거예요. 리뷰할 때나 쓰겠지. 하지만 그게 너무 좀 탐이 나더라고요. 시그마 600mm 렌즈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못 쓰겠어요. 못생겼어. 파나소닉이 왜요? 못생겨서 그래 진짜로. 파나소닉이 600mm라는 렌즈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잘생기게 만들 수 있잖아 솔직히. 그 밑에다가 라이카 인증 이거 딱 하나 박아주고. 라이카 렌즈는 내가 못 사겠고, 예, 파나소닉 렌즈는 살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뽑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